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로 석박사 과정 2022년 6월 28일 화요일자 비대면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금 하는 강의는 비만 관리학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비만의 사회학, 이 텍스트북을 꺼내 놓으시고 371쪽을 눈으로 보시고 귀로는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만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비만을 해결하는 빠른 길이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비만을 알약 하나로 간단히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사실 이게 37년 전부터 제가 비만에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가장 많이 번민했던 것이 이겁니다. 알약 하나만 먹으면 그냥 지방이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물학적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에너지 저장을 촉진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진화해온 인체 시스템입니다. 이를 약물을 사용한 단순한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약물로 식욕을 억제하고 배설을 증가시키고 소모를 늘리는 치료 방법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게 약물로는 완치가 안 됩니다. 비만은.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무리 의사가 하는 주사제나 또는 약물 복용으로는 비만을 치료할 수가 없다.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은 이런 것에 속을 정도로 순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약물이나 이런 걸 속질 않아요. 에너지 소모에 저항하는 체계가 굉장히 잘 조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저항을 해요. 살 빼려고 하면 저항을 하지. 뇌가 그렇습니다. 뇌가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는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이 더 많습니다. 식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몸이 진화해 왔다면 배고픔을 얼마나 쉽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이 우리 안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억제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죠. 우리 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몸은 상황에 적응해 간다는 알로스타시스의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상황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만을 유기체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암제이고 하나는 체중 조절을 위한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비만 치료 방법입니다. 어떤 것이 승인받기 어려울까요? 항암제는 암을 치료해서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도 승인이 바로 납니다. 하지만 비만 치료제는 생명의 위험에 관한 관련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10 내지 20%만 증가해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이러니한 겁니다. 사람을 금방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서 이 비만 치료제의 부작용이 10 내지 20%만 증가해도 난리가 벌어져요. 살을 빼다가 뇌졸중에 걸렸다거나 심장이 잘못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생각보다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잘못돼서 부작용이 나오면 그 제약회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비만 치료제의 원리는 에너지 섭취를 줄이는 방법과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즉 에너지 섭취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 에너지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식욕을 억제하거나 위장관에서의 흡수, 또 특히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약물로 이것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좋은 방법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체의 자연적인 시스템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방법인데 이 방법밖에 없어요. 위장관에서 식욕을 억제하거나 위장관에서의 흡수, 특히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거. 이건 다 천연적, 자연적인 내 인체 시스템하고는 정반대 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내 몸이. 그리고 부작용이 많아요. 열 생성을 증가시키는 물질 중 대표적인 것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있습니다. 갑상샘 호르몬은 대사작용을 총괄하는데 이 목에 있어요. 목에. 갑상샘 호르몬이 증가하면 열 생성이 촉진돼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때 갑상샘 호르몬을 살 빼는 약으로 처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살은 빠질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부작용 때문에 더는 비만 치료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사용되는 비만 치료제는 대부분 에너지 섭취를 줄이는 약물의 개발과 그 약물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위에 있는 그림은 요즘 사용되는 비만 치료제들 병원 의사 처방에 의해서 사서 먹을 수가 있는 것들 또는 주사제들입니다. 시부트라민 또는 리덕틸이라고 하는 것은 식욕을 억제하는 억제제로서 1997년 FDA 승인을 받았고 2001년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가장 안전한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았지만 2010년에 뇌졸중과 심장질환이 위약 투여금보다 10% 넘게 더 발생한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퇴출당해 버렸습니다. 리덕틸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2012년 FDA의 승인을 받은 그 다음에 로카세린이라 이게 벨빅이라고도 하는데 로카세린은 리덕틸의 명성을 이어받아 상당히 많은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이 역시 식욕 억제 작용을 보이는 약물인데 또한 2012년 FDA 승인을 받은 큐시미아는 체중 감량 효과가 강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펜터민이라는 향정 식욕 억제제와 토피라메이트라는 간질약의 복합 제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간질약까지도 처방을 같이 합니다. 식욕 억제제와 간질약을 섞어서 판매한다는 거예요. 2014년에 FDA 승인을 받은 콘트라브는 POMC라는 식욕 억제 물질을 활성화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 출시됐고요. 소화관에서의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약물 중에는 제니칼이 대표적입니다. 지방 흡수를 억제함으로 체내 지방량은 떨어지지만 체중 감소 효과는 3 내지 8%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리덕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매우 많은 매출액을 올렸던 것은 벨빅입니다. 많은 제약회사가 벨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벨빅의 매출액이 약간 줄어들면서 그 자리를 이어받은 약물이 삭센다입니다. 국제 비만 치료제 시장 점유율 56.3%로 1위를 달성한 삭센다는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GLP-1이라는 호르몬으로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어서 비만 치료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출시 후 2019년 매출액이 400억 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삭센다의 단점은 매일 주사로 투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백질계 호르몬이기 때문에 경구로 투여하면 단백질계 호르몬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주사로 해야 돼요. 비만 치료제의 효능은 어떨까요? 사실 비만 치료제 중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별로 없습니다. WHO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별로 없다가 아니라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2022년까지 현재까지 비만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어떤 방법이나 어떤 약도 일상적인 사용을 추천할 수가 없다. 체중 조절약은 비만을 치료할 수 없다. 투약을 중단하면 다시 체중이 증가한다라고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이렇게 단언을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현재 단일 약품으로 효과적인 비만 치료제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약에 속을 만큼 멍청하지도 않고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고 1년 이상 투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물을 이용한 체중 감량은 단기간은 할 수 있지만 장기간은 불가능합니다. FDA와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은 약물 중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감량할 수 있는 약물은 아직 없습니다. 이 말 믿어야 돼요. 전혀 없어요. 약물도 안 된다면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수술인데 이게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수술은 가장 극단적인 비만 해결책입니다. 수술 기준은 서구의 경우 BMI 40 이상, 우리나라는 35 이상이 수술 기준에 해당됩니다. 수술 방법에는 위우회술, 위소매 절제술, 위밴드 수술 등이 있습니다. 위를 쉽게 말해서 작게 만든다는 겁니다. 위우회술은 위를 거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비만 수술은 2009년부터 증가세가 가파르게 변했고
그 다음에 2013년까지 상당한 건수가 행해졌습니다. 최근 논문에 따르면 2014년 이후에는 전체적인 수술 건수가 많이 감소했는데 위 밴드 수술은 많이 감소했으나 위 소매 절제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위를 잘라내는 겁니다.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먹는 걸 줄이게 만드는 것이. 비만 수술은 비만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고도 비만 수술에 대한 보험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8년 11월부터 그러니까 4년 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비만 수술을 하는데 보험을 적용하는 기준은 BMI가 35 이상인 경우, BMI가 30이고 비만 관련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이고, BMI는 27.5 이상이면서 제2형 당뇨병이 있는 환자도 선별급여 대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 인구 비율은 2016년 기준 5.3%이지만 2030년에는 9.0%로 정도로 예측될 만큼 증가세가 가파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이 적용되면서 좀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연세대학교 메디컬 저널에서 병적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중 감량 수술의 임상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환자들의 평균 BMI가 40에서 29로 많이 떨어졌고 당뇨병은 거의 치료됐으며 수면 무호흡증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수술 효과가 정말 극적입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수술을 따라갈 만한 게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건 단기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수술하고도 나중에 비만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비만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00만 달러를 받고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가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다들 싫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비만 수술의 장기적인 효과는 어떨까요? 수술 후 1년간은 모든 환자가 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이 되자 3분의 1가량은 이전 체중으로 돌아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환경 변화가 우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말로 비참하죠. 여기서 좀 몇 마디 하고 갑니다.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비만 치료 방법은 약물하고 수술밖에 없어요. 근데 약으로는 식욕 억제제라든지 지방 흡수 방해제, 지방 흡수가 안 되게 쏟아내는 거,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인 효과만 나타나는 거지. 계속 또 약물을 먹으면 부작용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약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른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약으로는 비만 치료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수술입니다. 위를 작게 잘라내는 방법 말고도 이 배에다 구멍 뚫어서 석션하는 방법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단기적인 것들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좀 몇 달 몇 년 가면 다시 비만으로 다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는 뇌가 억제를 해요. 그렇게 진화를 해왔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굶주림에 적응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많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비만으로 살찌게 하는 것은 우리의 원래대로의 조상들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뇌가. 한번 비만은 영원한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를 잡지 않으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성인병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다 비만에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 성인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비만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다면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방법은 지방을 연소시켜서 태워서 땀과 오줌으로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태우면은 연소 물질이 남잖아요, 몸 안에. 그 남는 물질을 다 밖으로 빼내야 돼요. 특히 초산이 많이 남아요, 우리 몸 안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약물이나 수술 방법 또는 기타의 여러 가지 제3의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지방만 연소가 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연소됐다는 것은 계속해서 저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태워버려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게 지방세포가 다 태워서 없어졌기 때문에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치료 방법은 지방을 연소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 2022년 약물이나 수술로는 도저히 지방 연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방금 여러 가지로 내가 말한 약물이라든지 수술요법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도 그러잖아요. WHO에서도 절대로 완치되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먹어서 비만을 조절하는 것, 그것은 약이 될 수도 있고 건강식품이 될 수도 있어요. 입을 통해서 뭔가 약물을 집어넣든 뭔가 다이어트 식품을 먹든 이건 100% 실패하고, 실패만 하면 괜찮은데 계속 먹다 보면은 합병증이 오거나 부작용이 나타나서 그걸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모습입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 낭비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것이 비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은 질병으로 분류해서 2018년부터 우리나라도 보험을 적용시켜 준 거거든요. 질병입니다. 자, 그러면 셀젤은 어떻냐 이거죠. 셀젤과 건미당은 확실하게 지방을 연소합니다. 그러니까 전신을 비만을 조절하겠다 하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셀젤을 바르고 하루에 한 번씩은 한증을 해야 되는데 지쳐서 나중에 못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꼭 먹고 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먹고 오세요. 제대로 먹고 하루에 한 번씩 마음 먹고 6개월에서 1년간을 한증을 우리 지사나 샵에 찾아가서 하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입니다. 그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하루는 빼고 나머지는 일주일 내내 빠지지 말고 출근 도장 찍듯이 샵이나 지사 우리 코스 쪽으로 가서 관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강의 내용은 주식회사 우리 코스에도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가 뭐라고 말해도 셀젤밖에 없습니다. 셀젤 전체 바르고 하든지 복부 비만만 하겠다 하면 전체 할 것도 없어요. 딱 눕혀놓고 복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 관리하는 방법은 별도로 동영상에 여러 가지로 내가 알려드렸는데 셀젤을 듬뿍 바르고 우리 본사가 이야기하는 괄사 도구가 있어요. 전통적인 도자기로 만든 것으로서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괄사 도구는 우리 코스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두 개로 문지르는 겁니다. 딱 손에다 끼고 문지르세요. 전통 도자기 괄사 도구가 있어요. 벨루가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셀젤이 스며들어가는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집어넣은 다음에 뱃속을 통해서 들어가는 즉시 지방을 연소시켜 버립니다. 연소시키고 여유 있는 사람은 건미당을 아침 저녁 딱 2번은 먹어야 돼요. 더 여유 있는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식전으로 건미당을 꼭 복용시키시기 바랍니다. 먹어서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도 식품이든 약물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오직 건미당은 존재합니다. 건미당은 100% 지방을 연소시킵니다. 근데 셀젤과 동시에 건미당을 해야지 건미당만 먹고는 그게 오래가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게 셀젤로 한증하면서 건미당을 복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복부만 해도 30분만 셀젤로 마사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3cm에서 15cm 사이즈가 줄어버립니다. 허리 사이즈가 줄어든다니까요. 한 번만 해도. 그거 뭐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줄자를 놓고 사전에 매직으로 표시해놨다가 셀젤을 30분 동안 마사지하고 닦아낸 다음 다시 그 자리를 줄자로 재는 거죠. 그러면 3cm에서 30분 만에 15cm,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2인치부터 평균 2인치에서 1.5인치 1.5인치 이상 한 7인치까지 빠져요. 7인치까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셔서 관리를 잘 받도록 고객들에게도 항상 유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번창하는, 비만은 번창할 수밖에 없어요. 고객 확보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뿐이지 고객 확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어디가 있어요. 날씬해지면 반드시 오는데, A라는 엄마가 어느
곳에서 달마다 찾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날씬해졌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여자가 못 참어요. 나도 날씬해져야지. 못 참어요. 돈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도 투자해서라도 살 빼고 싶거든요. 그게 여성의 심리예요. 그런데 제대로 해야지. 어디 약이나 수술이나 또는 어떤 다이어트 식품이든지 뭐가 됐든지 입으로 들어가고 수술하는 거는 단기적인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다시 부작용이 나타나고 비만으로 다시 요요 현상이 또 생기는 거예요. 다시 살이 쪄요. 그런데 지방을 태워버리는 셀젤과 건미당은 다시는 살 안 쪄요. 내 말 믿기 바랍니다. 6개월에서 1년은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잘 관리가 되는 우리 코스 거래처가 되고 또 이걸 배우는 우리 석박사 과정을 거치는 여러분들은 비만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가를 이 시간에 잘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